자, 필수 예제 1번부터 한번 볼게요. 다음 지수함수의 그래프와 y는 x는 그림과 같다. a의 알파 제곱이 3이고 a의 베타 제곱이 27이다 라고 했습니다. 어쩌고 저쩌고 주어졌네요. 자, 지금 이 그래프에서 a의 알파 제곱이 3이다. 글씨가 잘 안 보이니까 제가 크게 써볼게. 뭐 이렇게 나왔어. 근데 3이랑 27을 보면 둘이 조금 연관이 있지 않습니까? 연관이 있죠? 어떻게 할까요? 나눌까요, 그냥? 자, 나눠보면 아니 반대로 나누자. 이게 뭐 9가 나오겠지. 자,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이 그래프에서 한번 또 읽어내 볼게. 이 그림을 보시면 알파를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이 a의 알파 제곱이지? 맞니? 근데 y는 x라는 보조선이 주어졌으니 얘랑 같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뭐 바로 나오네. 저렇게 구할 필요 없이. a 알파 제곱이 베타 나오면 되죠. 그럼 바로 구할 수 있고 미지수도 필요 없네요. 자, 그럼 베타가 3이면 여기다 3 집어넣으시면 자, a는 3 나오죠. 그럼 밑도 구했습니다. 밑도 구했고, 그럼 a가 3이면 알파는 1 나오겠죠. 자, 그럼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이고 a는 지금 3이라고 구했어요. 자, 이렇게 되는 그림이죠, 지금. 그럼 마지막에 감마를 구하여라 라고 했는데, 감마면 여기 x좌표가 3일 때 3 집어넣으시면 27. 자, 그럼 감마는 27이다 라고 구할 수 있고, 셋 다 더하시면 셋 다가 아니라 a랑 감마랑 더하시면 30 나오겠지. 자, 이건 뭐 그냥 그래프에서 읽어내고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됐죠. 괜히 쓸데없는 짓을 했네. 제가 지금 뭐야 1학년 4반에 고3 미적이랑 수능을 하다 보니까 헷갈려 죽겠네. 막 수능처럼 풀라고 그러고 있어. 자, 일단은 여기는 그리는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방금 쉬는 시간 전에 했던 세 가지 순서 그대로 한번 그려볼게. 그려보면 첫 번째는 아주 평화롭게 생겼네, 그냥. 자, 점근선부터 먼저 구하시면 되죠. 지수식을 0이라고 했을 때 y값 3. 자, 얘랑 만나면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편안한 점, 지수가 0이 될 때 좌표 1,4 지나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지금 x의 개수가 1이니까 그대로 올라갈 거야. 올라갈 텐데 그냥 보통 그래프를 그려라 라고 하면 위치를 표현할 수 있는 y절편이나 x절편 하나는 구해 주시는 게 보통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대충 만약에 시험에 나왔는데 이렇게 찍 그리고 끝내지 말고 x절편이나 y절편 정도 표시해 주시는 게 좋아요. 얘는 y절편을 구해야겠지. 자, 그럼 0일 때 2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2분의 1이고, 자, 까싸. y절편을 2분의 7이다 라고 표시해 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제 두 번째도. 자, 두 번째는 지수식이 0일 때 y값은 마이너스 2. 점근선이 그러면 마이너스 2가 되겠고, 그 다음에 내가 편안한 점을 찾는다라고 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지나야 되지. 네, 맞습니까? 지수가 0일 때. 자, 여기 어딘가 지날 거야.
그리고 감소함수고 얘랑 안 만나려면 이렇게 감소해야 되겠죠. 근데 x절편이나 y절편 중에 하나는 찍어달라고 했으니까 저는 y절편을 구해보면 x절편을 구하셔도 상관없습니다. x절편 구할까? 자, 얘가 0이 될 때 한번 구해봅시다. 그냥 마이너스 2,0이죠. 이렇게 그려내시면 될 것 같아. 그죠? 둘 다 표시하셔도 되고 하나 정도는 꼭 표시하는 게 보통 그래프 그릴 때 매너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명준쌤이랑 여기까지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건 한번 그려보세요. 4-4번 두 개 다. 배운 대로 한번 그려보시오. 유제. 제가 지금 가르쳐드린 적은 없습니다. 자, 한번 그려볼게요. 지금 1번을 보면 여러분들이 수학하에서 뭐 함수의 그래프 단어를 배우면 조금 이렇게 구하는 법 여러분들 배우셨을 거야. 이 그래프 어떻게 그리는지 기억납니까? 어떻게 그리죠? 이게 뭐야? 이게 그리는 거야? 땡? 통째로 절대값 씌워져 있으면 아래쪽 부분 접어 올리는 거 맞습니다. 통째로, fx 통째로. x에만 절대값이 그려지면 제가 다시 한 번만 복습을 해볼게. 왜냐하면 앞으로는 이렇게 그려내야만 할 때가 많을 거예요. 얘는 그냥 나오니까 이렇게 되고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로 나오니까 이렇게 되겠지. 이 말은 양수일 때는 fx랑 요놈이랑 그래프 개형이 똑같다는 얘기죠. 똑같고 음수일 때는 어디 대칭이동? y축 대칭이동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통 선생님들은 아마 이렇게 가르쳐 주실 거야. 이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은 x가 0 이상인 부분만 그린 후 y축 기준으로 좌우 대칭으로 찍어낸다라고 보통 하죠. 데칼코마니 하듯이 미술 시간에 하는. 그려야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y축 대칭인 함수를 무슨 함수라고 하니 그럼? 분명히 명준생이면 C댕이들아 하면서 가르쳐 주셨을 거야. 우함수. y축 대칭인 함수를 우함수라고 합니다. 원점 대칭인 함수는 무슨 함수라고 해요?
기함수라고 하고, 우함수, 기함수 헷갈리신 분은 그냥 우자가 가운데 기준 좌우 대칭 아니니? 그냥 그렇게 기억하시는 게 제일 편할 거예요. 한자 표현이니까 뭐 한자까지 제가 쓸 필요는 없고. 그럼 제가 두 가지 방식으로 한번 그려볼 텐데, 이건 어려워서가 아니라 두 가지 방식을 다 숙지하셔야 돼요. 이렇게 그려낼 수도 있고, 쟤는 절대값 기호가 나와 있으니까 일단 0보다 클 때는 그냥 x로 나올 테고,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x로 나올 테니까 이게 그려야 되지, 이걸. 자, 그러면 얘는 0일 때 1 지나고 지수함수니까 이렇게 올라가야 되지. 원래는 2의 x제곱이 이렇게 그려질 텐데 0 이상인 쪽에만 그려지는 거니까 0보다 작을 때는 2의 마이너스 x제곱이면 이거 대칭 이동한 거죠. y축. 이렇게 그려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2차 함수처럼 이렇게 완만하게 그리시면 안 돼요. 나중에 배우겠지만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나오진 않습니다. 뾰족해야 돼요, 살짝. 뭐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방식으로 그린다라고 하면 지금 fx를 2의 x제곱이라고 봤을 때 f 절대값 x는 x자리에 절대값 x 집어넣은 거니까 이거지. 그럼 나는 얘를 그려내고 2의 x제곱 그리고 여기 절대값이 x자리에만 다 들어가 있으면 양수인 부분만 그려내고 좌우 대칭으로 찍어내시면 된다라는 거. 오케이. 이 문제는 별 해당사항 없어요. 두 번째보다 첫 번째가 더 유용할 수도 있는데 함수식 자체가 복잡하면 둘 다 알아야 되니까. 자, 그 1번은 뭐 제가 볼 때는 곧잘 그리셨을 것 같고 2번은 조금 독특한 유형이라서 자, 저 함수를 제가 fx라고 해볼게. 이거 대칭성 있니? 어디 대칭이야? 왜 y축 대칭이죠? 딱 봐도 y축 대칭이야? 그런 대답은 안 되고. 둘이 같지? fx랑 f-x가 같다. 정의역에 존재하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x랑 f-x가 같으면 우함수 y축 대칭이라고 배우셨을 거예요. 그죠? 일단은 그러니까 이 모양을 보고 y축 대칭으로 그려져야 된다는 건 일단 아셔야 돼.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그릴 거냐. 이건 좀 독특한 건데 우리가 얘랑 얘는 그릴 수 있죠. 얘랑 얘랑은 그릴 수 있습니다. 자, 2의 x제곱이면 0일 때 1 지나고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그 다음에 2의 마이너스 x제곱은 밑이 2분의 1이고 뭐 저걸 y축 대칭 이동했다라고 볼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그려지겠지. 맞습니까? 근데 이 새로운 함수 제가 지정한 fx는 어떤 x를 집어넣었을 때 둘의 함수값의 합이지. 합으로 이루어진 새로운 함수예요. 근데 나는 y축 대칭인 함수를 알고 있어. 한쪽만 그리면 되겠지. 보통 우리가 양수가 익숙하니까 이쪽만 그릴게. 이쪽만 그리면 x에 0 집어넣으면 뭐 나와야 되니? 2. 여기를 지나야 됩니다. 이 새로운 함수는. 그리고 어떤 특정한 x를 집어넣는다라고 했을 때 얘랑 얘를 다 더한 게 새로운 함수 값이지. 올라가야 되겠어? 내려가야 되겠어? 그럼 올라가야겠죠? 올라갑니다. 자, 눈대중으로 이만큼 더하면 이 정도 찍힐 것 같아요. 그죠? 만약에 x가 여기 있다라고 하면 점 몇 개 찍고 예상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어. 현재로서는 이만큼 더하면 여기 어딘가 찍히겠지. 자, 이 뒤로는 머릿속으로만 생각해봐도 x가 계속 커지면 얘랑 얘 함수값을 더한 게 이 새로운 함수의 함수값인데 계속 증가하겠죠.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쭉 올라가는 이런 모양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우함수인 거 알고 있으니까 왼쪽도 같은 방식으로 해보시면 이런 2차 함수 비스무리한 모양이 나와야 되죠. 맞습니까? 이 그래프 개형 정도는 알아두시는 게 좋고 참고로 지수 방정식에서는
이놈의 치역을 다른 방식으로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부등식 뭘 이용하면 부등식 작성할 수 있을까? 오, 잘한다. 양수지 이거. 둘 다 양수니까 두 양수의 합은 2루트 둘의 곱보다 같거나 큽니다가 산술평균, 기하평균이죠. 산술평균, 기하평균, 보통은 2를 곱해서 우리가 이 식을 가장 많이 애용을 하고, 근데 이 문자식으로 기억하기보다는 그냥 합과 곱의 관계라고 이해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앞으로도 어떤 두 양수의 합이 나오면 범위를 구할 때는 항상 이 방식을 쓰시면 되고, 이거 역수니까 그냥 1이죠. 2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함수는 함수값이 2 이상으로밖에 나올 수 없다는 얘기지. 그림을 그리지 않더라도 2 이상인 건 아셔야 돼. 뒤에 지수 방정식 할 때 쓰일 거니까. 그리고 최대 최소 할 때. 자, 됐죠? 자, 이제 다시 조금 쉬운 걸로 돌아왔습니다. 자, y는 3의 x제곱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 방향으로 5만큼 평행이동한 후에 y축에 대하여 대칭이동했다. 자, 하란 대로 해볼게요.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그러면 도형의 평행이동은 부호 반대로 들어가야 되죠. 점과 다르게. 이거 집어넣으셔야 되고, y축 방향으로 5만큼. 이거 집어넣으시면 되지. 일단 이게 평행이동한 거야. 그럼 y자리에 y-5, x자리에 x 플러스 2. 그리고 나서 대칭이동하래요. y축 대칭이동이면 여기 있는 점이 1로 가는 거니까 x 대신에 마이너스 x 집어넣으면 되죠, 이제. 충분히 생각해서 얻어낼 수 있는 거고. 자, 그럼 x자리에 마이너스 x 집어넣으면 이렇게 될 거예요. 마이너스 5는 넘겨주시고. 자, 이걸 이 모양으로 마지막에는 정리 한번 해달라는 얘기죠. 3분의 1의 x제곱 꼴로. 자, 그럼 얘는 지수법칙에서 3의 제곱 곱하기 3의 마이너스 x제곱이라고 쓸 수 있고, 3의 제곱은 9고 3의 마이너스 x제곱은, 자, 이렇게 되겠지. 스몰 a는 9고 b는 5. 자, a 빼기 b 하면 4 나오지. 아, 평화롭다. 평화로워. 이런 계산 문제가 제일 쉽지 않니? 뭐 아닌 척이야. 쉬우면서. 자, 그 다음에 필수 예제 4번. 제가 이 어정쩡하게 로그 함수까지 하기보다는 지수 함수만 정확하게 끝냅시다. 자, 이거는 지금 필수 예제 4번은 굳이 지수함수를 이용하라고 했는데 지수함수를 이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원래 앞에 우리가 이제 다 배웠으니까 자, 지수식에 왜 이렇게 글씨가 안 써지지? 아, 빡친다. 내 글씨가 마음에 안 드네. 자, 지수식의 대소비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지수를 같게 하거나 두 번째는 밑을 같게 하거나. 자,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잠깐 정리만 해볼게. 그럼 이 두 방식이 각각 어느 단원에 쓰이냐? 이건 1단원 지수. 이건 지금 4단원 지수함수. 제가 이렇게 쓰면 뭐 기억이 안 날까 봐 잠깐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다항식의 대소비교는 여러분도 어떻게 하죠? A가 크냐 B가 크냐 하면 어떻게? 빼지. 루트 씌워져 있으면 뭐해? 제곱해서 빼지. 차를 이용한 대소비교를 보통 하고, 지수식이면 빼봤자 보통 내용이 없습니다. 뭐 이런 거였죠.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얘는 그럼 지수꼴로 표현하면 앞에 있는 숫자는 3에 근데 나 계산도 하기 어렵게 왜 이렇게 병신같이 했지? 죄송. 야 계산 나도 못하겠다. 정신병자인가? 이렇게 쓸 수 있죠. 지수꼴로 표현하면. 근데 이거 밑을 같게 할 수 있습니까? 없지. 없어서 우리 1단원에서 어떻게 했지? 2랑 3의 최소 공배수로 밑 바꿨죠. 그 다음에 지수법칙 살짝 이용해 주시면 얘는 3의 세제곱의 6분의 1제곱, 얘는 5의 제곱의 6분의 1제곱. 그럼 얘는 25. 예시를 잘 잡은 것 같아. 얘는 27이니까 왼쪽이 더 크지. 날카로웠다. 왼쪽이 더 큽니다. 이거는 이제 아무렇게나 썼는데 이런 외워둬야겠는데? 자, 얘는 지수는 같은데 밑이 얘가 더 크니까 왼쪽이 더 큰 거죠. 분명히 차를 이용한 대수 비교랑은 좀 다른 겁니다. 이게 1단원 지수단원에서 배웠던 두 수의 대수 비교였고 여기는 밑이 같습니다. 밑이 같은데 이 출제자 형님은 지수함수를 이용하라고 했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지 않은 이상 지수함수를 이용하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이거 뭐 누가 모르겠. 예를 들어도 참 성의가 없네. 뭘 하면 좀 어려워 보일까? 아무리 써도 쉬워. 왼쪽이 커, 오른쪽이 커. 왼쪽이 크다고 대답한 이유가 뭐죠? 지수가 얘가 더 크죠. 근데 지수가 크면 무조건 큽니까? 그건 아니지. 밑이 1보다 클 때 지수의 부등호를 그대로 쫓아간다는 얘기고 지금 여기는 그냥 문제를 힐끗 봤을 때 다 일단은 지수꼴로 표현하라고 했어요. 1번에 세제곱근 9분의 1은 9분의 1에 3분의 1제곱이고 27분의 1에 5제곱근 27분의 1은 이렇게 되죠. 이거는 충분히 밑을 똑같이 할 수 있지. 9분의 1은 3분의 1의 제곱이잖아. 자, 그 다음에 얘는 3분의 1의 몇 제곱? 세제곱. 자, 그럼 3분의 2가 크니 5분의 3이 크니? 3분의 2가 크지? 왼쪽에 있는 게 큰가? 오른쪽이 크겠지? 이번에 밑이 0에서 1 사이니까 감소함수입니다. 부등호가 반대로 가야겠죠. 아이디어 자체는 쉽죠. 근데 이걸 뭘 함수를 이용해서 구하라는 얘기냐? 그냥 설명만 해드리면 여러분들이 이거 다 그려낼 수 있잖아. 3분의 1의 x제곱 여기서 5분의 3일 때 3분의 2일 때 함수값의 크기 비교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뭐 굳이 그림까지 필요가 없죠. 두 번째도 딱 봤을 때 2로 통일할 수 있을 것 같아. 바로 써볼게. 루트 2니까 2의 2분의 1제곱, 그놈의 세제곱이니까 2의 2분의 3제곱. 자, 두 번째는 2의 4제곱, 밖에 5제곱근 기호 씌워져 있으니까 이렇게 2의 제곱, 세제곱근 기호 씌워져 있으니까 이렇게 쓰시면 되죠. 얘는 밑이 1보다 크니까 그대로 지수의 크기 쫓아가겠지. 뭐가 제일 큽니까? 얘가 제일 크고 그 다음이고 그 다음이 되겠죠. 부등호 그대로 이렇게 되겠네. 자, 됐죠? 뭐 이 정도는 큰 무리 없을 거고 두 개가 짬뽕돼서 나오지 않는 이상 뭐 이거는 전혀 무리 없을 것 같아. 이제 최대 최소만 제가 보고 자, 최대 최소는 크게 나누면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냥 단일 지수함수로 주어질 때가 있고 두 번째는 치환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시험에는 치환밖에 안 나오겠지.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 이유가 이거는 상식이 있으면 최대 최소를 못 구할 수가 없어. 3의 x 플러스 1제곱은 우상향하는 증가함수죠. 증가함수인데 정의역이 지금 제한된 거죠.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라고. 그럼 좌표평면에 그릴 필요도 없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뭐 2차 함수나 오르락 내리락 하는 3차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구간의 양 끝에서 최대 최소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럼 x가 마이너스 1일 때 그때 y 값은 3의 빵제곱이니까 1이고요. x가 1일 때 y 값은 3의 제곱이니까 9 나오겠지. 얘가 그대로 최대 최소. 맞죠? 단일 함수로 주어졌을 때는 양 끝에서 최대 최소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특별히 물어볼 게 없습니다. 요런 거 나오겠지. 요런 거. 치환해야 되는 형태. 얘는 둘의 밑을 같게 해서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건 밑이 4인 지수함수고 밑이 2인 지수함수야. 이 경우는 그림을 그려내라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림을 그려내라는 문제가 아니고 최대 최소값만 구하면 되니까 그림은 미적분 시간에 배울 거야. 치환. 치환하면 뭐가 생김에 유의하셔야 돼? 변역의 생김에 유의하셔야 되지. 변화된 정의역. 범위가 새롭게 변한다라는 거고. 근데 x가 또 2 이하라고 했습니다. x가 2 이하면 2의 x제곱은 올라가는 애잖아. 그럼 2일 때는 4 나오겠죠. 점근선은 x축이겠고. 그러면 이 2의 x제곱은 0보다는 커야 되고 4 이하 나와야 되겠지. 이걸 반드시 작성을 해 주셔야 되겠고 범위가 제한이 된다. 문자를 다르게 대체해서 표현하면 항상 범위가 바뀐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 자, 그럼 이제 저는 이 함수 y를 t로 표현할게요. 자, 이거 제곱하면 4의 x제곱이죠. 그럼 y는 t제곱 마이너스 3t 범위는 이렇게 제한 2차 함수지. 치환하면 무조건 2차 함수 됩니다. 왜? 여러분들 아직 3차 이상 안 배웠으니까 수학 1에서는. 자, 그럼 얘는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예요. 나 왜 이렇게 딸꾹질이 나오지? 밥을 안 먹었는데. 자, 대칭축은 2분의 3이죠. 2분의 3인데 0초가 4 이하에서 그려지니까 0이 더 가깝게 있지 이렇게. 그럼 이 그래프는 0초가 4 이하 이만큼 그려진다는 얘기지. 자, 그럼 t가 2분의 3일 때가 최소가 되겠고 자, 2분의 3 바로 집어넣을게요. 자, 이렇게 되겠고 자, 4일 때가 최대가 되겠죠. 자, 이렇게 크게 뭐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할 수 있는지 확인 하나 정도만 볼게.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유제 4-9의 1번만 한번 풀어보세요. 1번만. 4-9, 8 말고. 자, 뭐 짧게만 보겠습니다. 자, 치환해야 되죠. 치환하면 범위 바뀐다고. 3의 x제곱이 이렇게 올라가는 애인데 마이너스부터 1이면
일단 t가 가질 수 있는 값도 제한이 되겠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3분의 1이죠. 그 다음에 1 집어넣으면 3이지. 그럼 이 제한된 범위에서 최대 최소 구하시면 되지. 그리고 3의 x제곱을 제가 t로 치환했으니까 얘는 2t가 되겠고 9의 x제곱은 이거 제곱한 거죠. 이렇게. 그럼 대칭축은 그냥 눈으로 봐도 알 수 있고 1이고 위로 볼록인 이차함수. 자, 얘가 3분의 1부터 3까지 그려지면 3분의 1이 1에 훨씬 가깝게 있으니까 이렇게 비대칭으로 그려질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럼 이때 최대 최소는 3일 때가 최소죠. t에 3 집어넣었을 때 6 빼기 9니까 마이너스 3이 되겠고 t가 1일 때가 최대입니다. 자, 이렇게 나오겠지. 자, 이 정도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아. 그럼 최대값은 1이고 최소값 마이너스 3이고 근데 각 책 저자마다 끄 이렇게 고집이 있는데 이 양반은 이걸 꼭 예제에 실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교과서에는 이런 유형이 사실 안 실려 있거든. 근데 이창주 씨죠? EBS 출신으로 알고 있는데 끝끝내 집어넣네. 수년 동안. 정석의 홍성대 씨도 그렇고 이렇게 본인들만의 그 고집하는 문항이 있는 것 같아. 교육과정이 아무리 바뀌어도 뭐 발전 예제로 있으니까 제가 한번 볼게. 아마 근데 여러분들 학교 가시면 교과서에서는 보기는 좀 힘들 겁니다. 그리고 학교 시험에서도 거의 보기는 힘들어. 근데 이 중에 특수한 학교는 보실 확률도 높을 것 같아요. 자, 얘는 아까 비슷한 거 우리 봤지? 이거 아까 그려보라고 제가 연습했죠. 그래서 연습을 해봤는데 저 함수는 이렇게 바라보면 되죠. 이 함수를 그린 다음에 함수값을 다 절반으로 쪼개면 되지. 그리고 나는 그러니까 이 함수의 그래프 개형은 먼저 알고 있어야 돼. 아까 어떻게 그려졌죠? 포물선처럼 그려졌지. 이렇게 그려진다는 건 알고 있으셔야 되고 조금만 확인해 보면 우함수인 거 알 수 있지. 왜? x에다 마이너스 x를 집어넣어도 원래 함수랑 똑같으니까. 누군가 왜 우함수냐라고 물어보면 항상 그렇게 답변하셔야 돼요. fx랑 f-x가 정의역에 속하는 모든 x에 대하여 똑같으니까. 됐어? 이거 만족합니다. 굳이 제가 fx라고 안 둬도. 아직 시간이 많은데 왜 말이 빨라졌지? 담배 피워야 되나? 니코틴 중독자. 자, 아무튼 담배 피라는 얘기는 아니야. 당신들 보고. 뭔 병신 같은 소리. 아무튼 x가 0이면 얼마 나옵니까? 1이죠. 1. 그리고 재방송하지 않고 아까 그려봤잖아. 그려봤더니 이렇게 그려졌어요. 아까 2의 x제곱, 2의 마이너스 x제곱, x가 변할 때 함수값 다 몇 개 찍어보면 증가하는 게 확실하니까 그냥 받아들이자라는 거고. 그럼 얘랑 y는 4분의 5. (4분의 5가) 만나는 서로 다른 수점 A, B와 원점 O에 대해 삼각형 AOB의 넓이를 구해주세요 라고 했네. 요 넓이죠. 그럼 당연히 이 삼각형은 무슨 삼각형이 될까? 애초에 이 함수가 y축 대칭이고 이게 x축의 평행한 직선을 그렸기 때문에 뭐 필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당연히 이등변 삼각형이 되겠죠. 당연히 이등변 삼각형이 될 거예요. 그럼 나는 여기는 주어진 거지 지금. 4분의 5라고 했으니까 A점이나 B점의 좌표만 구하면 되죠. A점이나 B점의 좌표. 그러면 A점이나 B점의 좌표 이 함수값이 4분의 5가 나오는 X좌표 찾으면 되지. 자, 그럼 저는 분수식이 싫으니까 양변에 4를 곱하면 얘는 2가 될 거고 얘는 5가 될 거야. 이제 어떻게 하니? 이게 사실 뒤에 나와야 되는 내용인데 지수 방정식이죠. 2의 x제곱을 제가 라지 a로 치환하면 2의 마이너스 x제곱은 a분의 1이지.
그리고 둘 다 0보다 커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럼 제가 얘 a분의 1이라고 쓰면 자, 이런 방정식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양변에 a를 곱해야 다항 방정식이 될 거고, 그럼 a 곱해서 넘기시고 a 곱했으니까 2고, 자, 인수분해. 자, 이렇게 나오지. 맞습니까? 자, 그럼 라지 A는 2분의 1 또는 2가 나와. 이게 라지 A인데 2가 돼도 되고 2분의 1이 돼도 됩니다. 그럼 X는 1 또는 마이너스 1이죠. 그럼 이 점의 X좌표가 1이라는 얘기고 이 점의 X좌표는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고, 아무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2가 되겠죠. 저는 지금 교과서적으로 풀긴 했는데 사실 이 식에서 어차피 문제를 내신 분이 정상인이면 여기 정수로 나올 거야. 그지? 정수로 나올, 약간 비정상인 경우는 없을 거예요. 정수니까 뭐 여러분들 수준이면 그냥 휙 보면 나오지 않아? X 얼마? 안 나오네? 잠깐. 나오지? 이게 뭐야? 나 저 식 잘못되지 않았어? 맞네? 맞는데 왜 답이 안 나오지? 1 맞아? 2 더하기 2분의 5구나. 1 맞죠? 나 암산으로 당연히 되지 했는데 안 돼가지고 깜짝 놀랐네. 옆으로 봐서 그래. 미안. 옆으로 계속 보다 보니까 1 집어넣으면 되지. 1 집어넣으면 됩니다. 이 정도는 암산으로 골라내는 요량도 필요해요. 사실 이렇게 풀어내는 건 뒤에 있는 거지. 지수 방정식 단원에서 보통 이렇게 풀어내고. 자, 다음 질문을 없애기 위해 이것도 풀고 넘어가자. 4-10번은 평가원 기출입니다. 한번 풀어보세요. 바로 밑에 유제. 이게 아마 9학년도인가 될 거야. 2009학년도였나. 자, 제가 같이 한번 살펴볼게. 이 문제의 출발을 좀 볼 텐데,
이렇게 그래프가 주어졌을 때 만나는 점이 이제 앞으로 주어지는 경우가 많을 거야. 근데 1학년 수학이랑 2학년 이상의 수학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1학년 때는 대부분 다항함수를 다루기 때문에 아니면 원정도 보통 연립하면 교점이 손쉽게 나오죠. 근데 2학년 이상에서는 하나 지수함수, 하나 직선, 하나 원이고 하나 로그함수 이런 경우가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교점을 직접 구하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습니다. 교점을 직접 구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기 이 힌트를 이용해서 일단 표현을 먼저 하셔야 돼. 교점 직접 구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 자, P와 Q의 X좌표의 B가 1대2면 한 문자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이 점에 X좌표를 A라고 하면 여기는 2A가 되겠지. 이제 그러니까 당신들한테 주문하는 건 교점을 직접 구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다 그런 건 아니야. 100%는 아닌데 2학년 이후부터. 그럼 교점을 직접 구하지 않는데 어떻게 문제를 푸냐. 교점의 성질, 그리고 닮음, 피타고라스 이 세 가지로 90% 이상 풀어낼 수 있습니다. 교점의 성질이라는 건 제가 성질이라는 글자를 써서 굉장히 대단해 보이는데 별거 없고 얘는 교점이라며. 그럼 X좌표 A를 이쪽 지수함수에 집어넣든 이쪽 지수함수에 집어넣든 똑같이 나와야죠. 두 함수 모두 위의 점이니까. 그러니까 A를 여기다 집어넣든 A를 여기다 집어넣든 똑같이 나와야 됩니다. 마찬가지 이유로 X좌표 2A를 여기다 집어넣든 2A를 여기다 집어넣든 똑같이 나와야 되죠. 자, 맞아요. 이제 두 식을 연립해야 되는데 1학년 때 배우는 연립 2차 방정식 이런 건 아니지. 그냥 연립 방정식인데 미지수가 두 개고 관계식이 두 개니까 풀 수 있어야 정상입니다. 연립하는 방법은 조금 껄끄럽겠지만 자, 그럼 두 식을 멍하니 한번 쳐다보시고 위의 식에 양변에 3a제곱 곱할게요. 그럼 얘가 2a제곱이 될 거고 얘랑 역수니까 1이지. 맞아. 자, 이 다음부터는 사실 여러분들 개인 취향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뭘로 풀까? 자, 일단 k 값을 구해야 되니까 저는 a를 소거할게. 3의 2a제곱은 k분의 1이라고 쓸 수 있죠. 연립 1차 방정식을 빼고는 가간법을 쓰는 경우는 거의 없지. 다 대입법입니다. 한 문자로 표현하고 자, k분의 1 여기랑 여기 집어넣으시면 되지. 여기다 k분의 1, k분의 1. 그럼 얘는 1이고 자,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자, k는 7분의 4 나오겠지. 그럼 마지막에 35k니까 20 나오겠죠. 맞습니까? 이거 1학년, 여러분들 아직 1학년도 아니지만 1학년 과정이랑 2학년 과정을 공부할 땐 좀 차이를 두고 공부를 하셔야 돼. 교점 직접 구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됐어요? 네. 그러면 제가